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탄생한 GDP는 전후 복구를 위해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이 지난 오늘날 GDP는 환경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을 무시한 채 단순한 성장 숫자만을 추구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GDP는 1조 7천억 달러로 기록됐지만 동시에 자살률과 기후위기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GDP는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을 생산으로, 산림을 파괴한 개발을 성장으로 기록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 상위 10%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의 46%를 차지했지만 이는 GDP 수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무급 육아와 가사노동 같은 필수적 활동은 GDP 계산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 걸까요? 1990년 이후 한국 GDP는 4배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자살률은 3배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폭염일수는 30년 전보다 15일 이상 늘어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3조 원에 이릅니다. GDP는 이러한 손실을 에어컨 판매 증가로 기록하며 역설적으로 성장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3%가 기후위기가 10년 내 삶을 위협한다고 답했습니다. MZ세대 10명 중 8명은 구직 시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을 우선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들은 GDP 성장 신화 대신 진정한 풍요를 묻습니다. 과연 성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웰빙 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 예산의 100%를 정신건강, 아동빈곤, 원주민 권리 등 5대 우선순위에 배정한 것입니다. 2023년 평가 결과 자살률은 12%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8% 상승했습니다. 재정부 장관은 GDP가 아니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진정한 경제라고 선언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OECD의 Better Life Index는 주거, 건강, 교육 등 11개 영역을 종합평가합니다. 2023년 한국은 GDP 순위 10위지만 BLI에선 27위에 그쳤습니다. 사회진보지수 PI에서도 한국은 기본적 필요 충족에서는 15위지만 환경 지속 가능성은 62위로 추락합니다. UN은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잡힌 발전을 제시하며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GDP 중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포용적 부동산 지수 개발에 착수했고 통계청은 삶의 질 지표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문제는 GDP가 여전히 국제 비교의 주요 잣대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UN이 주도하는 Beyond GDP 국제 표준이 2025년까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부탄의 국민 행복 지수는 1970년대부터 행복을 경제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2023년 부탄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0위지만 국민 90% 이상이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GDP 신화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진정한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지구의 웰빙을 측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제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